나이 65. 저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붙잡아주길 은근히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다가 제 뒷모습을 힐끗 한번 볼 뿐이었습니다. 손주는 이어폰을 낀 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을 따라가듯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면서 가족조차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우리 가족의 진짜 민낯을 밝혀내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한 지 벌써 5년. 저는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현역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철두철미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자리가 단단히 지켜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제 삶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대화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아침밥조차 건너뛰고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인사 한 번 없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애를 챙겨 데리고 후다닥 집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더 참담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더라. 하지만 손주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 말에는 관심도 진심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회사 얘기를 늘어놓았고, 며느리는 습관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맞장구만 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집안의 중심이었던 제가 이제는 구석에 밀려난 낡은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며느리는 은근히 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손주와 놀아주려고 다가가면 아버님, 힘드실 텐데 그냥 쉬세요. 라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한 번은 손주가 제 방에서 놀다가 실수로 꽃병을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에 왜 그렇게 깨지기 쉬운 걸 두세요? 애가 다칠 뻔했잖아요. 마치 제가 일부러 위험을 만든 사람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괜히 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제 방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외로움은 없었을까요? 밥을 같이 먹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했던 그 시절. 그 모든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좀 쉬었다 올게. 그 순간 혹시라도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을까? 마지막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신문을 넘기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아예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에 덩그러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부재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요. 마치 제가 그 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져 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그릇들은 아직도 따끈했지만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낯설 만큼 시원했습니다. 마치 제게 이제는 너도 자유로워져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누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은밀히 준비해온 게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몰래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건물을 관리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큰맘 먹고 장만해둔 빌딩이었죠. 하지만 가족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은퇴자였지만 저는 가끔씩 외출한다는 핑계로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를 직접 확인하고 전등이 나가면 제가 직접 갈아 끼웠습니다.
때로는 수도가 세면 관리인처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마. 동네 다녀오겠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고 덕분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빌딩을 얼마 전 과감히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짐을 차곡차곡 싸들고 조용히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그저 바람이나 쐬러 간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향한 곳은 시니어 공동체 주택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아침에는 함께 밥을 짓고, 점심에는 각자 취미 활동을 즐기고, 저녁에는 다시 모여 앉아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첫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끈한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이 있었고, 누군가는 막 구운 김치를 내왔습니다. 소박했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 지내봅시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진심 어린 환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묘한 울컥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던 온기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동안 집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시선과 웃음이 이 낯선 공동체 안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다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 말은 겉으로 들으면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을 잃은 두려움보다는 돈을 잃은 불안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돈 이미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단다. 이제 더는 너희를 위해 쓰지 않을 거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얼굴에 돌을 얹은 듯 표정이 딱딱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도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노골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있던 건 진심이 아니라 이익 때문이었다는 걸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끝내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저 아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하지만 그 웃음은 눈빛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입꼬리만 억지로 올라간 어색한 미소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만 해주세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겉으로는 사과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 속에는 은근한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말이 애써 감춰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걱정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라진 돈에 대한 불안과 욕심만 도드라져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내가 선택한 길은 너희가 돌려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때 제 손주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그만 두 손이 제 거칠고 굳은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눌러 왔던 눈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에서는 욕심과 불안만 읽혔지만 이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오직 맑고 순수한 사랑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손주에게만큼은 제 마음과 남은 자산을 남기기로요. 그래, 우리 손주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라. 내가 남긴 건 오직 아이를 위한 사랑뿐이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주만은 제 품에 안겨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은퇴 후 5년
저는 외로움 속에서 제 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노년의 지혜란 결국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공동체 주택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녁 노을이 물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을 제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사랑은 피를 나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외로움이나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